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고려시대 때 정치 개관 앞부분에서 좀 정리할 부분 미리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해봅시다. 첫 번째는 고려의 여러분 시대 구분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고려시대는 크게 뭡니까? 전기와 후기로 나눠집니다. 용고 칩이 있다가 볼게요. 여러분,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370년에 무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무신정변으로 붕괴해요. 전기와 후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기, 후기 나눠지는데 전기는 뭡니까? 우선 나라를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초기 때 지나서 그 다음에 중기 시스템을 만들어진 이 시점 이후가 중기가 돼요. 그래서 초기에 집권층은 당연히 뭡니까? 호족 연합이죠. 자, 여러분 왕건이 호족들을 이렇게 엮어서 나라를 만들었지. 그래서 호족 연합이어서 뭡니까? 초반부 뭡니까?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반부는 지방 분권이에요. 왕건이 뭡니까? 각 지방을 야 니네가 알아서 자치를 해라 해서 각 영역을 호족이 자치하는 형태를 띱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후에 다시 중앙 집권을 해요. 특히 고려시대 성종 때 중앙 집권합니다. 그때 시작을 해서 각 지역의 거점에 지방관을 보내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고대 때 공부했던 거 있죠? 연매왕국에서 뭡니까? 중앙 집권을 했던 것처럼 고려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중앙 집권화를 해서 뭡니까? 중앙 집권화를 해서 뭡니까? 그래서 수도에 유력자가 몰려들죠. 그래서 중기 때 집권 세력은 문벌 귀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대랑 굳이 쪼개서 볼 때 고대의 경우에는 그냥 귀족이죠. 근데 중기에 문벌이라고 해서 앞에 붙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시대가 이전 시대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과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집안이 잘나서 벼슬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뭡니까? 시험 볼 경우엔 승진이 더 빠르거든. 야, 너 니네 집안 잘났다며 돈도 많다며 그럼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애들이 뭡니까? 뭘 만들어요? 우리 가문은 공부 잘하는 가문이다 라고 해서 뭡니까? 문벌과 귀족이 결합해서 문벌 귀족이 됩니다. 보통 그냥 귀족하면 뭡니까? 혈통적 성격이 좀 강한데 앞에 문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 고대의 귀족은 뭡니까? 혈통 중심이라면 이후에 고려시대의 귀족은 뭐야? 앞에 문벌이 붙는다라고 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 뭡니까? 해당하는 건 특징이 뭐냐면 집권층이 호족 연합에서 지방에 있다 문벌 귀족은 뭡니까? 당연히 중앙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요? 집권층의 성향이 바뀌어요. 집권층의 성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라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뭡니까? 아, 우리가 나라를 처음 만들었다. 뭔가 좀 해보자라고 뭡니까? 으쌰으쌰해요. 그래서 뭡니까? 초기에는 진취적입니다.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특히 왕건하고 싸웠던 무장들은 뭐야? 제가 주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죽는 게 소원입니다. 라는 식의 분위기지. 그래서 뭡니까?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뭡니까? 중기가서 뭡니까? 아들, 손자 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져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 뭡니까? 정말 험하게 막 싸우면서 막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애들이 야, 저 북쪽 지방에 가서 유목민족과 싸워 할 때 싫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회가 보수화됩니다. 그럼 북진 정책. 야, 저기 변방에 나가 싸워. 싫어해요. 그래서 북진 정책이 당연히 뭡니까? 후퇴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의 보수화가 심해져서 문벌 귀족 사회의 문제점이 막 커지니까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신 정변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무신 집권기. 여러분 이게 이 무신 집권기가 여러분 비교를 하면 뭡니까? 일본의 막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새 나라를 만든 거지. 어떤 거야? 왕은 허수아비야. 왕하고 기존의 조직은 허수아비고 뭐야? 누가 통치해요? 군인들이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집권기 뭡니까? 집권층이 다시 당연히 무신입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하다가 나중에 언제? 회씨 집권. 회씨가 무신 정권을 뭡니까? 안정화시킨 시점에 뭐야? 외부 변수예요. 외부 변수가 뭐야? 몽고의 침입이다. 몽고가 침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몽고가 침입해 들어올 때
당연히 뭡니까? 무신. 원래 얘네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군인이니까. 이민족이 침략했을 때 뭡니까? 싸우자는 거지. 그래서 계속 싸워요. 이 최후 때. 그러니까 강화도로 천도한다 옵니까? 뭐 거의 뭐 횟수로 40년 가까이 싸웁니다. 싸웠는데 몽골은 대제국을 만들고 있고 뭡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항복한 거죠. 그래서 항복했을 때 뭡니까? 몽골의 경우 뭡니까? 그래도 좀 뭡니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정권 해서 뭡니까? 싸우자 이렇게 하다가 아우 지겨워 그만 싸워 할 때 무신정권이 붕괴한다 옵니까? 그 다음에 항복한 거예요. 왜? 원간섭기다. 자, 그럴 게 옵니까? 원간섭기.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지배하는 거지. 일제강점기 때 출세하려면 뭘 해야 돼? 친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간섭기야. 그럼 출세하려면 뭐 해야 돼? 원나라에 잘 보여야 돼요. 원나라에 잘 보여. 그러니까 원나라에 잘 보여서 뭡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을 뭐란다? 권문세족이랍니다. 권문세족이고요. 공통점 뭐야? 친원파예요. 친원파입니다. 아, 그 다음에 보시면 뭡니까? 보시면 이때 사회적 특징 뭐야? 무신집권기의 혼란기. 뭡니까? 이민족 침략이지. 그럼 어떤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동명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우리의 위대한 영웅. 이 후엔 뭐야? 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야? 한군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시기 역사. 자, 서술. 자, 서술은 뭡니까? 후전. 자,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유사 단군신화. 이때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 말기 뭡니까? 말기 때 뭐가 들어와요? 또 성리학이 들어오고요. 성리학을 수용합니까? 이 신진 세력이 신진 4대부다. 여러분, 한국사에서 보통 4대부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조선시대 때 양반을 얘기해요. 양반 4대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앞에 신진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게 4대부들에게 뭡니까?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수용하죠. 이 당시에 문화나 역사 쪽은 뭡니까? 성리학적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뭘 따라가는 거냐면 여러분 지배층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배층이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뭡니까? 지배층의 성향을 따라가요. 지금 정리했던 내용들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내줘. 그럼 고려시대 이런 겁니다. 문화 파트에서 고려시대 때 초기 어떠냐? 호족들이 있었을 때 역사 서술이 자주적이다. 그 다음에 중기 때 뭡니까? 이때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가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와 원간섭기 때 뭡니까?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책이 나오고요. 말기 때 뭡니까? 성리학적인 이재현의 사략 같은 성리학적 역사책이 쓰여진다. 그래서 뭡니까?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간다. 그래서 요 내용 뭡니까? 잘 정리해 보세요. 요걸 그대로 대응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관 파트 여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은 뭐냐? 고려시대에 고려시대의 왕입니다. 자, 보시면 고려시대 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고려시대 왕 그래도 삼국시대 이런 거랑 비교할 땐 그래도 한 줄이지. 태해정, 광경성, 목현덕, 정문순, 선헌숙, 예인의, 명신희, 강고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뭡니까? 누구에게 충성한다? 몽고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뭐야? 왕의 명칭에 충자를 넣어요. 그래서 충열왕, 그래서 충간이 뭐야? 열선숙, 해목정, 그 다음에 공민왕, 우왕, 창왕, 공야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시대 왕을 주로 외울 땐 주로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우리가 다 들어봤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외우되 고려시대는 뭘 따라가냐면 대체로 굳이 외우신다면 뭡니까? 산토끼 노래를 따라가요. 그래서 태해정, 광경성, 목현덕, 정문순, 선헌숙, 예인이, 명신이, 강고원, 열선숙, 해목정, 그 다음에 공민왕, 우왕, 창왕, 공야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9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는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7급 시험의 경우 중간에 있는 왕도 좀 내긴 했는데 여러분 보통 9급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뭡니까? 앞에 태해정, 광경성, 목현 보통 여기까지
요건 순서까지 몰아요. 태해정, 광경성, 목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문종 정도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봅니까? 쭉 가다 봅니까? 쭉 가다 보면 뭐 공민왕 이후 이렇게 내는데, 또 여러분 고려시대 왕의 업적을 독립적 시험 문제 낼때 봅니까? 대체로 앞부분의 왕을 많이 내요. 그래서 태해정, 광경성, 목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구급 시험을 대비하시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하시건 앞부분, 이 부분 뭡니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이 왕의 업적에서 뭡니까? 왕의 업적이 올바르게 연결되고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낼 때 가장 많은 답이 되거나 아니면 이 왕의 업적이 아닌 거 골라라 해서 뭐야? 왕 자체를 통으로 독립적 시험 문제 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은 태조, 왕건이고요. 그 다음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반부의 공민왕. 요 네 왕이 뭡니까? 고려시대 출제의 4대 천왕입니다. 요걸 중심으로입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태해정, 광경성, 목현까지 우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시험에 굳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뭡니까? 나오는 건 아닌데 뭡니까? 뭐 태조, 무슨 해종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게 제가 쇼츠로 올렸는데요. 묘호입니다. 묘호. 조나 종 위에 붙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 묘호가 뭐냐면 왕이 사망한 다음에 사당에 모시죠. 왕들을 모아놓은 사당이 우리가 뭐 조선시대 종묘, 해묘라고도 합니다. 모실 때 뭡니까? 거기에 위패에 뭐 묘호를 정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라를 크게 세웠다 해서 뭡니까? 뭐 태조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하고 종이 있는데,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뭡니까? 조하고 종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뭐 태종이 뭐 세종이 할 때 태니 세니 뭡니까? 그럼 뭐야? 왕이 뭐 평가를 할 때 뭡니까? 뭐 영웅이다 할 때 영웅, 영조, 바르다 할 때 정조. 뭐 이건 뭡니까? 그냥 그 뜻을 따라가는 건데, 조하고 종은 무슨 차이가 있냐 뭡니까? 조가 좀 더 업적이 높고 레벨이 높아요. 종은 그냥 왕이고요. 조는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낳은 왕에게 조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봤는데 볼까? 여러분 잠깐 봤는데 고려시대는 특징이 뭐냐 이거요. 여러분 뭡니까? 가장 위대한 왕은 누가 되겠어요? 누가 가장 위대한 왕이 돼? 나라를 처음 세운 왕. 그러니까 해당하는 왕들의 시조가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뭡니까? 왕건 태조만 조예요. 나머지는 죄다 종입니다. 뒤에 뭐 충렬왕 뭐 이건 뭐 비겁할 필요도 없고 뭡니까? 태조만 조예요. 만 줍니다. 조선시대는 안 그렇죠.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에서 뭡니까? 태정, 태세, 세종이지 세종. 나중에 문단세 할 때 세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겠지. 생각해봐. 여러분 세종대왕 세종입니다. 세종. 그 다음에 세종대왕 아들이죠. 세조예요. 수양대군이 세종대왕보다 업적이 더 크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무리하게 붙인 거예요. 뭐 조선시대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가 좀 더 레벨이 없다. 살아있을 땐 그냥 왕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조국가 뭡니까? 왕이 두 명 있으면 큰일 나지. 살아있을 땐 뭡니까? 살아있을 땐 그냥 뭡니까? 무슨 왕이다. 사극 보면 조선시대 때 전하, 상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을 땐 그냥 왕이고요.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정하는 겁니다. 묘호니까. 여러분 사극 볼 때 옵니까? 무슨 임진왜란인데 옵니까? 일본의 무슨 장군이 조선왕 선조하면 거짓말이지. 죽은 다음에 정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시간에 우선 고려시대 초기에 주요 왕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고려 초기 주요 왕은 태해정, 광경성, 목, 그 다음에 현종까지 있습니다. 현종까지 있는데 볼게요. 자, 우선 태조입니다. 자, 왕건이고요. 가장 중요한 당시의 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뭡니까? 당시의 과제가 뭐겠습니까? 호족.
호족 세력을 뭡니까? 세력을 뭡니까? 통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가 돼요. 당시에.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호족 세력 뭡니까? 당시 뭡니까? 당시에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다시 분열하고 망하는 거죠. 호족 세력을 통합한다는 뭡니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태조, 왕건을 묻는 문제에서 뭡니까? 이 호족 세력 통합을 가장 많이 물어요. 사람 뭡니까? 대체로 이 왕건이 좀 여러분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온건책이 있어요. 온건책이 뭡니까? 하나가 결혼제도입니다. 결혼 정책. 결혼이고요. 어떤 거야? 자, 지역에 유력한 호족이 있을 때 뭡니까? 딸을 주세요 해서 뭡니까? 우리는 에브리바디 한 가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력한 호족이 뭐가 돼?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사성정책입니다. 자, 딸을 주세요 할 때 뭡니까? 어우, 나는 딸이 없는데요. 그럼 아들을 주세요 할 순 없지. 내가 뭐야? 내가 왕씨니까 왕씨를 하사할 테니까 너도 왕씨가 돼서 우리 가족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정책과 사성정책, 이게 온건책, 이게 뭐야? 이게 메인이에요. 왕건은 뭡니까? 앞에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 뭡니까? 견훤이 굉장히 무리하고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로 왕건은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사회생활이나 나중에 조직생활 하셨겠지만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잘해줬더니 뭡니까? 잘해줬더니 눈치 없는 사람 중에서 뭐 막 나간다거나 막 기어오른다거나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강경책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지 물어볼 때 뭡니까? 온건책과 강경책 중에서 뭐가 메인이냐? 온건책이 메인이고요. 강경책이 보완책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강경책을 더 많이 묻긴 해요. 네, 첫 번째가 기인제도요. 지방의 호족의 유력자 인질제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뭡니까? 상수리 제도가 고려시대 땐 기인제도가 됩니다. 인질제도 이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이거 뭡니까? 인질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사심관 제도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일종의 사심관 제도 뭡니까? 일종의 연대책입니다. 연대책입니다. 사심관 제도가 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긴 제도는 쉽고요. 사심관 제도는 연대책임인데 이게 뭐냐면 중앙의 고관이십니다. 고관. 중앙 고관의 뭐 고향이 뭡니까? 예를 들면 안동 지방이다. 할 때 뭡니까? 중앙의 고관. 이게 예를 들면 내가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뭡니까? 어디서 일해요? 고향이 안동인 국무총리가 뭡니까? 중앙 고관이니까 중앙에서 일하지. 그렇죠. 안동의 지방관이 아니에요. 내가 고향이 안동인데 배경 그 당시에 서울에 올라와서 뭡니까?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중앙의 고관은 뭡니까? 해당하는 지방 너의 출신 지역에 올로 삼아 친관으로 뭡니까? 임명해 겸직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국무총리인데 네 고향 담당 사심관이다. 그럼 사심관이 뭐 하는 거야? 해당하는 고향 지방 있지. 해당하는 고향 지방에 트러블이 생기면 어떤 거야? 고향 지방에서 뭡니까? 다른 놈이 반란을 일으켰다. 나올 때 뭐 하는 거야? 같은 중앙고관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했겠어.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고향이 충주다. 충주 출신인데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국세청장이 됐어. 근데 충주 지역에서 트러블 생기냐 뭡니까? 충주가 고향인 국세청장 여러분을 같이 자르는 거예요. 어떤 거야? 내가 중앙고관인데 뭡니까? 각 고향 사람들아 말 좀 잘 들어. 이런 거야. 야, 지금 전화의 심기가 불편하니까 이 지금 새로운 정책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거 안 따르면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안 뽑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 연대 책임제가 뭐야? 사심관제도예요.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냐면 뒤에 본문 나중에 본문 확인해 볼 텐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첫 번째 사심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여러분 나중에 경주 지방에서 트러블 생기면 뭐 하는 거야? 신라의 마지막 왕을 뭡니까? 같이 날려버리는 거지. 그럼 뭐야? 경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경순왕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걸 많이 물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험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고려시대 때 뭐 태조의 뭐 숭불 정책,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 이런 거 뭡니까? 너무 뻔한 거니까 뭡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것만 뭡니까? 좀 주목할 만한 거 정리하면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해조입니다. 자, 왕권 이 미약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 정책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야? 왕건이 살아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들을 뭡니까? 이 왕건이 대단한 사람이지. 자기의 장인들을 뭡니까? 어쨌든 간에 통제하죠. 통제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왕건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왕건의 아들인 해종. 그 뭡니까? 왕건의 나머지 장인들이 뭡니까? 얘의 말을 굳이 내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왕건은 갔어요.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태조가 사위니까 나의 외손자가 왕이 되는 게 좋겠지 해서 뭡니까? 뭐에 대한 문제? 자, 왕위 계승 분쟁이 발생합니다. 왕위 계승 분쟁. 대표적인 게 뭐야? 태종 때 왕규의 날입니다. 왕규의 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왕규의 날입니다. 왕규의 날. 왕규의 날이 대표적인 왕위 계승 분쟁입니다. 해종은 뭡니까? 해종은 이걸 진압을 못해요. 진압을 못해서 뭡니까? 눈치 보고 뭐 하다가 뭡니까? 해종이 갑자기 죽고 다 뭡니까? 이 왕귀의 난을 진압하면 누가? 정종이 죽여합니다. 정종은 은근히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조금 언급이 되는데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광군사. 광군사 설치. 광군사가 뭐냐면 군대입니다. 뭐에 대비하는 거냐면 거란 대비요. 거란의 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공신들이 어디에 몰려있어요? 공신들이 당연히 뭡니까? 개경에 몰려있으니까 지긋지긋하죠. 뭐야? 서경천도를 시도합니다. 아우, 지겨워 해서 뭡니까? 개경은 싫으니까 서경, 평양입니다. 서경천도를 시도하지만 안 된 거예요. 서경천도를 시도했죠. 뭡니까? 실패했다.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중에 뭡니까? 뒷부분이 가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는데요. 그 전에 옵니까? 그 전에 시도는 한 거야. 보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왕이 뭡니까? 광종. 광종 뭡니까? 전제왕권의 강화예요. 전제왕권의 강화. 따라옵니까?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을 묻는 거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노비안검이다. 자, 노비안검법은 뭐냐면 어떤 거야? 불법적으로, 후삼국 시대에 뭡니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비를 일부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비 제도를 없앤 건 아니에요. 볼 때 뭡니까? 뭘 견제하려고? 공신들을 견제하려고 노비 일부를 딱 봤을 때 뭐 하는 거야? 쟤네들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니까 양인으로 풀어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노비가 양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저기는 공신이 뭡니까? 노비가 100명이 있는데 너는 불법 노비가 60명이야 해서 100명의 노비가 60명을 해방시키고 40명이 되면 당연히 기존의 뭡니까? 공신의 힘은 약화되겠지. 그다음 뭡니까? 해방된 노비가 양이 되면 뭘 내요? 세금을 내지. 국가 재정이 확충됩니다. 노비 안검이고요. 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야? 그다음에 기존의 관리 어떻게 뽑아요? 공신들의 자제를 우선 등용하는 거지. 고대의 신분제사회처럼 뭡니까? 공신들의 자제를 우선 등용하는 거에서 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권한 중에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과거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거예요. 나는 뭡니까? 제가 가문이 수준이 떨어지거나 공신내 집안이 아니더라도 시험 봐서 내가 쓰고 싶은데 뽑겠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시도합니다. 그래서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뭡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로 뭡니까? 무지막지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냅니다. 별표를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정말 수십 개를 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냅니다. 많이 냅니다.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1년의 개혁의 성과를 거두자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공신 세력을 뭡니까? 합니다. 신나게 죽입니다. 합니다. 정말 신나게 죽여요. 그래서 뭡니까? 광종 때 해당하는 내용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그다음 뭡니까? 광종 때 전식과 제도입니다. 시정 전식과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뭡니까? 처음 시작해서 시작한 전식과라는 뜻이에요. 전식과 제도의 경우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경제 파트가 뭡니까? 자세하게 정리를 하되 경종 때 시정 전식과라는 거. 다음 성종입니다. 성종 때 뭡니까? 성종 때. 자, 그래서 시무, 최승로란 관리의 시무조, 언의문입니다. 최승로 시무가 몇 조? 28조입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의 정립이다.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하고 제도 정비입니다.
때도 정변. 그래서 여러분, 성종 때 유교 정치 이념이 도입됐었던 거야? 이 최승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불교는 중요합니다. 근데 종교로만 믿으세요. 정치는 뭘로 하세요? 유교로 하세요. 라고 해서 뭡니까? 불교와 유교가 대등해지는 겁니다. 제도 정비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제도 정비는 뭐예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점 12개의 거점이다. 그 지역을 장악하면 어떻게 돼? 해당하는 주변까지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야? 12목입니다. 12목. 12개의 거점에 뭡니까? 지방관을 보내면 그 주변 지역까지 옵니까? 장악할 수 있는 뭡니까? 거점 12목의 지방관을 보냅니다. 뭐야? 지방관을 보내니까 뭡니까? 중앙 집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지방에 대한 뭡니까? 영향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지방에 있는 호족은 난 시골에 찌그러져 있느니 뭘로 가? 중앙으로 가자. 그래서 호족 연합 정권이 뭡니까? 뭘로 넘어가는 거야? 문벌 귀족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야? 태해정 광경까지 뭡니까? 지방에 지방관이 없어요. 성종 때 처음 보낸 거예요. 된 겁니다. 그 다음 성종 때 옵니까? 성종 때 옵니까? 거란입니다. 거란. 1차 침입이다. 여러분 무슨 서희의 단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희의 단판입니다. 1차 침입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목종 때 대정 전시과입니다. 그다음 목종 때 강조의 정변이다. 자, 여기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나중에 목종 때 다시 언급할 겁니다. 목종의 엄마가 천추태후라는 사람인데요. 천추태후가 뭡니까? 정부가 있어요. 애인이지. 목종의 아빠 말고 애인이 있습니다. 이 김치양이라는 애인이 있어서 뭡니까? 목종인데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종이 왕인데 자기 엄마가 뭐 무슨 바람이 나가지고 무슨 애인을 거느리고 하고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목종하고 천추태 서희가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뭐야? 천추태후하고 뭡니까? 김치양이 해서 왕을 갈아치우려고 해요. 그때 중앙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뭡니까? 강조가 올라와서 뭡니까? 교통정리를 시도하는데 뭡니까? 교통정리 시도하는데 목종을 이 과정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강조가 옹립한 게 현종입니다. 이때 뭡니까? 이때 거란의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습니다. 현종은 뭡니까? 현종은 굉장히 어렵게 뭡니까? 굉장히 어렵게 왕위에 오릅니다. 어렸을 때도 뭡니까? 계속 목숨을 계속 노려진 상황에서 뭡니까? 어쨌든 강조가 떠밀려서 왕이 됐고 그 다음 뭡니까? 거란이 또 쳐들어와요. 뭘 계기로?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거란이 쳐들어와요. 강조가 싸우다가 그래서 죽어요. 고려가 굉장한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뭡니까? 거란의 2차 침입 때 뭡니까? 또 현종이 또 도망 다니고 막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거란이 물러간 다음에 힘을 키워서 뭡니까? 싸우자 할 때 뭡니까? 현종이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싸우자 해서 뭡니까? 거란의 3차 침입 때 뭡니까?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낸다 뭡니까? 귀환하는 뭡니까? 거란 군대를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파하죠. 현종 굉장히 뭡니까? 이게 고려시대 쪽 왕들 이분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역사 연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1위는 뭡니까? 그럼 뭐 일반이라고 똑같아요. 1위는 세종대왕이고요. 만원짜리 뭡니까? 역사 연구자가 세종대왕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왕은 현종입니다. 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니까 현종의 일대기를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뭡니까? 그게 드라마틱한데 이걸 만들기 좀 어려운 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이번에 KBS에서 사극으로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현종이고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12목의 지방관 보냈죠. 이게 사도호부 8목으로 뭡니까? 개편합니다. 12목이 사도부 8목이니까 12개죠. 12목 중에서 뭡니까? 4개를 뭡니까? 군사적인 성격이 좀 강한 데가 도부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부 8목에서 뭡니까? 뭘로 완성해요? 완성하는 겁니까? 완성하는 건 5도. 사도부에서 뭡니까? 완성하냐면 현종 때 뭡니까? 현종 때 그래서 12목, 4도부, 8목이 점이지. 이게 5도와
오도와 양계로 완성됩니다. 오도 양계다. 오도 양계로. 12목의 점 지방관문 했고요. 4도 8목 5도 양계로 완성됐다. 그 다음에 성종하고 또 현종하고 묶는 게 연등회 8관의 일시폐지, 현종대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뭡니까? 이 책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했던 요 내용도 있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는 유형의 문제는 뭐겠어요? 순서를 묻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뭡니까? 고려시대 초반부의 정치 상황에 대한 걸로 올바른 거 골라라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일리에서 순서를 묻거나 해당하는 왕들의 업적을 묻는데 지금 제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뭡니까?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요쪽 파트를 뭡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뭡니까? 이어서 해당하는 왕들, 업적, 시험 문제로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